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항공대학교 입학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세범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박수는 되고. 매년 이렇게 그래도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아마 왔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 번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대학들이 보통 설명회를,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이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고 있는 대학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사실 의미가 굉장히 있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사실은 부탁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올해 좀 사실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핵심적으로 무전공 같은 거, 여기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은 전면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무전공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학교 설명도 간단하게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우리 학교 홍보 영상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학교의 역사가 쓰이던 날, 우리의 역사도 함께였습니다. 항공산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마다 우리는 존재했습니다. 항공대의 시간은 그렇게 역사가 되고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나는 기대합니다. 하늘 그 너머에 있을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룰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 변화가 만들어낼 기회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또 한 번의 비상, 지금 시작됩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학벌보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도 한국 항공대에서 8주 동안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석사 박사를 마치고 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실한 삶의 태도와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큰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항공우주 분야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항공우주학개론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론을 필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I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조종사 또는 관제사 교육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화 교육들이 우리 작고 강한 항공자만의 여러 저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대는 항공에 특성화된 대학이다 보니까 현장 실습도 항공사 같은 곳에 가기 용이하고 또 거기에 많이 취직한 선배들을 통해서 멘토링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항공대 교수님들께서 무척이나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모든 교육이 실무 위주이거나 또 확실한 이론 교육 바탕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일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비사분들과 최고의 관제사분들을 통해서 안전한 비행을 경험할 수 있고요. 비록 제주도라는 바람이 많고 비행하기에는 터프한 환경이지만 이를 통해서 학생 조종사들을 더욱더 강인하고 완벽한 조종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는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항공대가 주력하는 드론 및 도심 항공교통 관련해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항공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학하며 꿈을 이루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항공대 학생들의 장직학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항공대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항공우주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으로 나아가고 또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학교를 사실 이제 외부에 나가서 설명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4년제니까 창피하죠, 그죠? 저희 학교 항공우주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우리 학교가 조금 과장돼서 서울대예요. 그 학생들에게. 그러나 항공우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1도 몰라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 학교는요 1952년도에 국립으로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전통이 꽤 오래된 대학이고 79년도에 지금의 대한항공 한진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립대학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름이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국립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현재는 사립이다,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의 발자취를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잘 안 보이죠, 그죠? 어차피 요강에도 있어요. 우리 학교는요, 우리 학교의 역사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역사와 동일해요. 그만큼 자부심이 강하고 우리가 걸어온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최초예요. 근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 하면 항공대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건 비행기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조종사, 파일럿, 그 다음에 관제사, 우리 관제 타워에서 근무하는 관제사, 요 두 개가 사실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두 개밖에는 인기 학부과다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나머지들은 그 두 개 밑에 입결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학교가 지금 최근 계속 이제 걸어오는 발자취를 보면은 사실은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쪽으로도 많이 가요. 현재 나로 발사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 같은 경우도 그 연구진의 3분의 1이 저희 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T50이라든지 요새 KF21까지 지금 확장돼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 설계 당시 그런 것들도 우리 학교에서 연구진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한국판 스페이스 X라고 해서 그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표도 저희 학교 기계 쪽에서 공부를 한 학생 그 동문이 그런 식으로 민간우주 발사체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실적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잘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조종사 관제사를 외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이제 시작을 이미 했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래요, 그죠? 너무 외진돼 있고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대해서 뒤늦은 우주항공 분야를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 가이드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당연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요. 여기 이제 정부 지원 간단한 거 지원 사업들 몇 개만 넣어놨는데, 사실 우리 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교 역사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역사와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체 연구, 과제, 실적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학교는 좀 작습니다만 교수 1인당 연구비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손에 꼽습니다. 한 3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저희 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 학교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저기 대학 오늘인가 며칠 어젠가에 발표가 났죠. 그 대학 구조개혁 평가였나? 아마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거. 교육 맞나? S등급 받았어요, 저희도. 이전에는 A등급, 이번에 S등급. S가 최고입니다, 저희 학교도. 제가 학교가 작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사실 우리 학교 재학생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4,300명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대부분 다 가고 싶어하는 큰 대학들 보면은 하나의 단과대학 정도? 이런 정도 규모밖에는 안 돼요, 전체로 따져도. 근데 우리 학교에 이제 1, 2, 3, 4학년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한 요 정도, 한 4,000명, 4,000 중반 요 정도 학생들이 저희는 공부를 하는 굉장히 특성화된 그런 학교입니다. 뭐 졸업생들은 당연하고 재학생들도 다양한 연구 실적들, 수상 실적들도 요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항공우주 관련된 동아리 같은 것들, 이거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린 열기구 같은 거, 로켓, 패러글라이딩, 뭐 활공에 되게 많죠, 그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하와이 편에서 이렇게 줄 끌고 가다가 끊어지는 거, 집회생에서 뒤 계속 돌던 거 있죠, 그죠? 그것도 활공이에요. 우리 학교도 활공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비행기로 끄는 건 아니고 트럭으로 끌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 동문들이 도와주는 그런 동아리들도 있고요. 취업률이 아까 영상에도 좀 강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입니다. 2021년 코로나 시기 때는 사실 항공산업 자체가 침체기였기 때문에 확 내려갔었어요, 그때. 그랬다가 다시 본궤도로 지금 올라온 72.5%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이건 유지 취업률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보는 취업의 질과 만족도를 보는 자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 최상위권으로 저희는 유지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항공대 하면은 여러분들은 취업이 항공사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일반 기업체 비율이 더 높아요. 저희는 전체 취업자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외국계 이런 비율들이 57.4%,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이쪽으로 갑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사실 항공우주 관련한 취업률이 약간 저조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항공우주 산업의 걸음마 단계인 그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한 75% 정도가 수도권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서울, 경기. 근데 항공산업은 대부분 다 지방으로 가죠. 취업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학생이 굉장히 드물어요. 일반 기업체로 가고 만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설명회를 나갈 때 지역별로 안배를 해보면 저희는 오히려 경남 쪽 설명회를 조금 많이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그쪽 학생이 오면은 그쪽으로 취업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하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10명 중에 7명은 장학금 받고 다닌다, 뭐 이런 학생 내 장학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캠퍼스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많아요. 저도 이 학교에 오기 전에 학교 이름은 들었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이제는 지하철역 이름이 한국항공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의중앙선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 서울 파주 산에서 서울 지나서 양평까지 가는 이렇게 연결되는 그 경의중앙선이에요. 거기에 한국항공대역으로 이렇게 역명이 바뀌어 있어서 어디 있는지 헤맬 필요 없겠죠. 저희 한국항공대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저희 학교로 바로 가는데 뒤에 제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위치를 보면 서울 서북쪽, 서울 이렇게 왼쪽 위 요런 쪽이에요. 경기도 고양시 소재로 돼 있어요. 행정구역은. 근데 서울 수색하고 상암동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역 번호는 02를 쓰는 우리 서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자, 이게 우리 학교 캠퍼스예요. 주변이 녹색이죠. 굉장히 쾌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이제 한국항공대역입니다. 경의중앙선. 이렇게 2번 출구, 활주로 밑으로 이렇게 걸어서 우리 학교까지 들어오는데 3분 정도 걸려요. 바로 앞이에요, 사실. 그 정도 위치인데, 이렇게 주변이 쾌적한 녹지인 이유는 우선 활주로가 있잖아요. 요새는 거의 이용 안 해요, 사실 여기는. 거의 안 하는데, 어찌됐든 활주로가 있으면 고도지안 걸리죠. 그리고 주변에 군부대도 있어요. 육군 항공부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헬기 이착륙을 여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제 같은 거 해주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쾌적한 녹지로 아직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바로 옆에가 창릉신도시예요. 여러분들 그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창릉신도시 개발된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우리 학교 바로 옆이에요. 그 화전역 지금은 이제 항공대역이죠. 여기까지 이제 개발이 됩니다. 지금 맛이 가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는 왼쪽은 일반적인 캠퍼스 모습, 오른쪽은 약간 작은 공항의 모습, 이렇게 특성 있는 캠퍼스 모습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비행교육원에 대한 안내가 조금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학교의 제일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는 항공운항학과입니다. 파일럿, 양성학과고요. 이 파일럿이 되려면 비행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비행 시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제일 긴 데가 대한항공이고요. 현재 비행 1000시간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입사 당시에.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저비용항공사, LCC. 그쪽은 250시간 이상을 요구를 해요. 당연히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에 대한 비행교육 시간과 이런 것들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대한항공 입사 기준인 비행 1000시간 이상을 만족시키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비행 실습을 해야겠죠.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보면 울진하고 정석 이렇게 지금 비행 훈련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바람이 많이 불고 기후가 별로 안 좋아요. 비행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제가 언급을 안 해놨는데 미국에도 비행 훈련원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한항공 입사 과정인 APP 과정을 비행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은 한 3년 가까이 걸리고요. 비용은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APP를 마치면 대한항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만약에 대한항공을 입사를 원한다. 그럼 우리 학교에 APP로 와야 돼요. 다른 데에 있다가도 다른 항공운항학과를 재학하더라도. 그럴 거면 그냥 우리 학교 오는 게 낫겠지, 그죠? 우리는 경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밖에 없어요. 이런 대학이.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사실은 마땅치는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 순위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가 좀 애매한 위치, 도대체 어디 있는 위치냐 애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보통 서울에 입결하고 서울에 들어가는 대학들하고 입결이 살짝 겹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합격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는 정도. 반대로 그렇게 오기도 하고. 굳이 따지자면은 예전에는 건동홍이라고 우리가 외쳤는데 어느 순간 걔네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보다 약간 아래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한 국숭세단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입결 라인은 약간 맞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운항이나 교통 쪽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위로 가요. 뭐 한 4년 전 얘기인데 좀 미친놈이죠. 서울대 합격하고 우리 학교 운항을 온 애도 있었어요. 나 같으면 안 그래.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는 약간 좀 매니아적인 학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로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비행 훈련원을 이렇게 정서, 울진, 미국에 이렇게 운영이 돼 있고요. 아까 LCC는 250시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짧다고. 그래서 여기는 저기에 있는 울진 이런 데에서 비행 훈련을 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연으로 하면 한 8천 정도? 그러니까 APP가 워낙 비싸서 왠지 싸게 느껴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간도 한 1년 정도 단축이 돼요. 이렇게 비행 훈련을 하고요. 학생들 중에는 아예 LCC로 가서 나중에 경력 쌓아서 메이저로 옮기는 과정을 택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건 뭐 본인이 우선은 입학이 먼저죠, 그죠? 와서 그 과정을 짜면 돼요. 어떻게 할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남학생들이 좀 꽤 있는데, 남학생들은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조종사 쪽은요, 공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민간으로 갈 수 있고 두 개를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군 사관학교를 가면은 100% 군으로 가잖아요. 걔네들은. 그리고 의무 복무가 15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 오시면은 NPC 과정, 군 쪽으로 가는 과정을 선택하면 13년, 무려 2년이나 줄어. 별로 와닿지 않죠, 그죠? 어찌됐든 13년간 의무 복무를 하고 30대 중반 돼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NPC가 되는 거고요. 대신 공군에서 학비를 보존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공부를 하겠다,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겠다, 예를 들어 그런 학생이라면 NPC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APP나 또는 LCC 과정으로 가는 뭐 이런 과정들, UPP 같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돈을 내고 군대는 빨리 18개월로 갔다 오고 빨리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적인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요새 학생들은 주로 군대 문화를 동경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리고 사실 요새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군 쪽으로 NPC를 선택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NPC를 요새는 거의 다 가요. 다 돼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담으로 조종사를 빨리 되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제가 아까 뭐 2억 5천 얼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한 3년만 일하면 원금 다 회수해요. 처음에 취업하면은 초봉이 8천인가 이래요. 그 기장 달면은 2억 뭐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자기 관리만 잘하면요, 의사보다 나아요. 피도 안 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 한 달에 3분의 1만 일해요. 나머지는 스테이예요. 그러면서 돈 받아. 무슨 뭐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잖아. 집에 안 와. 돈은 많이 갖다 줘. 얼마나 좋냐. 뭐 요런 직업.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조종사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학교로 오시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에 운항학과가 있는 여러 개의 다른 대학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모 대학에서는 대한항공은 우리 학교, 뭐 다른 항공사는 자기네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시아나까지 다 먹었어요. 이제는 그냥 우리 학교 오시면 돼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자, 기숙사 오실 일 없죠, 그죠? 있습니다만 오실 일은 없을 거고. 뭐 이거 말고 막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학교에도 다 대부분 있는 것들이라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만,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거. 요거 뭐냐면요, 저희 학교가 원래 경영학부라는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 이게 일반 경영, 그냥 경영하고 그 다음에 항공 경영으로 나눠졌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쪼개놨거든요. 근데 이 항공 경영 전공이 호주에 있는
이 세계 랭킹 19위 대학과 2+2 복수학위제를 운영을 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공 경영 쪽이에요. 그쪽도 물론. 그러니까 별도의 어학 이런 코스나 프로그램이 따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2+2로 하는 것도, 그러면 학사학위도 2개를 받고 호주에 가서 공부도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작년에 요 항공 경영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항공 경영은요, 약간 어떤 분야지? 저는 사실은 항공 경영하면 학생들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야? 안 올 줄 알았어요. 지금 말하면. 경쟁률이 바닥을 칠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항공 경영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항공사 또는 공항 쪽에 이제 지상직 같은 이런 쪽에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이 전공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 이쪽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역점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쪽은 아마도 앞으로도 굉장히 좀 비전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을 해요. 우리 학교에 와서도. 그러니까 미리 이미 2+2에 대한 준비 과정을 미리부터 들어가는 거죠. 영어로 수업도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그 전공들하고도 연계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경영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카오라는 국제 민항기구에서도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 우리 국제 학예 강좌라고 ISP라고 있어요. 이미 이번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여름철 되면 더워지는 시즌이 딱 오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이 막 몰려와요. 같이 수업 듣고 교류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학교만의 항공우주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 학교만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나사나 보잉사, 에어버스, 락히드 마틴의 탐방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 요새 학생들은 사실은 사실 대학교에는 입시가 먼저죠. 입학이 먼저죠, 그죠? 공대 중에서도 물리를 듣고 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입학이 먼저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도요, 학생들 관리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공부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튜터링이나 멘토링 같은 걸로 학생들 공부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